안녕하세요. 파이썬 7회 반복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다중 형태의 중첩 포문과 중첩 while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6회 부분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중첩에 대한 포문과 while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본인이 포문과 while문에 대한 형식 부분까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 이 반복구조 7회 다중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제 수업은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대학교, 교양이라든가 전공으로 프로그래밍 관련한 파이썬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수업, 보충 자료,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보이는 이 중첩된 형태의 포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식을 포문에 대한 형식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 제어문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들여쓰기라고 했어요. 같은 열상의 포문이 있다면 그건 중첩이 아니에요. 그냥 연속해서 반복문을 썼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포문 안에 포문이 있다, while문 안에 while문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중첩된 형태의 포문, 중첩된 형태의 while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첩된 형태의 포문은 range,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 구조의 포문은 range 함수와 list라는 형식을 사용을 하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본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포문 안에 ran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초기값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시작값, 종료값, 증감. 그런데 시작값이 0인 경우, 증가값이 1인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생략이 가능해요. 반드시 종료값은 있어야 됩니다. 종료값이 없는 경우에는 무한반복에 빠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료값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작값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증가값이 1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입을 해야 돼요. 시작값이 0이 아닌 1이라든가 2라든가 이런 숫자, 그 다음에 1도 마찬가지. 1이라는 일식 증가가 아니라 일식 감소할 수도 있어요. 시작값이 크고 종료값이 작은 경우에는 감소. 그래서 세 번째 이 값을 증감값이라고 얘기해요. 증가와 감소를 합한 증감.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시작값이 작고 종료값이 크면서 증가값을 갖습니다. 일명 양수죠. 양수 형태인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음수도 그렇고, 음수는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2, 3, 4, 5, 6 이런 자연수, 1이 아닌 나머지 수는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경우에 종료값은 당연히 있고, 그 대신 이제 시작값하고 증가값이 0과 1인 경우에는 생략한 것도 있고 생략하지 않고 지금 요 예제처럼 이렇게 입력한 것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포문 안에 포문, 그쵸? while문 안에 while문, 이게 핵심이죠. 때에 따라서는 포문 안에 while문, while문 안에 포문 두 가지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발자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냐에 따라 다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 대한 정의 설명을 할 때 두 가지에 대한 종류를 구별하면서 꼭 기억하고자 기억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자에 따라서 편한 거를 주로 사용하면 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횟수 반복의 경우에는 포문, 조건 반복의 경우에는 while문을 주로 쓴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반복문을 배우면서 이 두 가지 형식에 대해서 배울 때 포문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와일문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포문을 와일문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와일문을 포문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처음엔 0이죠. 시작값. 그 시작값을 시작으로 일씩 증가하면서 이 안의 내용을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문이 i 값이 0일 때 하나, 둘, 셋, 네 개의 줄을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문 안의 포문, j라는 변수 안에 똑같이 바깥 포문과 마찬가지로 0부터 6까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6보다 하나 작은 5까지. 그래서 0, 1, 2, 3, 4, 5까지를 출력,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j가 6이 됐을 때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 자, 다음 문장은 이 f랑 같은 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빠져나오면 끝이 아니죠. 바깥 포문을 까지 false가 돼야 완전히 중첩된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i가 0이었으니까 하나 증가시키면 i는 0에서 1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설명 안 했는데 안에 있는 포문이 false가 돼서 빠져나왔네. 그래서 그 다음 행에 j가 출력이 안 되고 한 줄 띄고 여기 출력이 된 거예요. 이 코드가 없을 때는 이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다 붙여서 출력이 돼서 보는 게 불편하죠. 프로그래밍의 결과 화면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한다면 j가 이제 한 바퀴 슝 돌고 이제 i가 0에서 1로 바뀌었고 그러면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i 출력을 하고 j 출력을 하되 j가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0부터 5까지 그리고 출력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다? false가 됐을 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 줄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3까지가 아니죠. 하나 작은 2까지. 그래서 마지막 i의 결과값이 이인 겁니다. 마지막에 i가 3이 됐을 때 false가 돼서 빠져나오면 자, 여긴 다음 문장이 없죠. 다음 문장의 의미는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이제 다음 문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요 중첩됨,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사실은 알고 있어야 이해가 잘 되죠.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쌍따옴표를 쓰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이제 홀따옴표, 어떤 책은 아예 따옴표 자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같다. 이 세 가지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특별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홀따옴표와 쌍따옴표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렇게 한 줄띄기 결과는 빈 공간, 가로 안에 따옴표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시작값, 증가값이 1인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왼쪽의 결과와 오른쪽의 결과는 같은 결과다. 여기서 하나 더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포문을 while문으로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자, 포문 안에 있던 시작값이 어떻다? while문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i는 0을 초기값으로 갖는다는 걸 명시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 자, 여기 3이죠. 3보다 작다. i는 3보다 작다. 왜? 2까지니까. 그죠? 2까지만 출력을 할 거니까.
만약에 3까지 하고 싶다. 그럼 작거나 같다. 프로그래밍에서는 밑에 표시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옆으로 보내서 작거나 같다를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그렇게 출력된 값을 그러니까 i라는 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인지 조건을 만족하면 출력한다. 그리고 또 j 들어갑니다. 그죠? 안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하죠. 명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j에 대해서 6까지가 아니라 5까지예요. 그래서 j를 5보다 작거나 같다. 숫자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같은 숫자를 쓸 경우에는 같다에 표시를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하나 적은 숫자를 가지고 조건식을 표시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같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쓰고 안 쓰고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니까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출력이죠. 출력이고 여기서 하나씩 증가시키는 부분이 명시해 줘야 돼요. 명시 어떻게? 적절한 곳에. 제어문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에러가 안 나온다고 이제 성공이 아니라 제어문은 에러도 안 나와야 되지만 에러 안 나와야 결과를 보죠. 근데 결과가 이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j가 0이었던 걸 하나 증가시키는 코드 들어갑니다. y가 true인 경우 실행할 문장이 이렇게 두 줄이 돼요. 포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합니다. 레인지 함수가. 하지만 while문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안에 while문이죠. 안에 있는 while문의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이 이거고 false가 됐을 때 빠져나와서 그쵸? 뭘 증가시키는 거예요? i에 대한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줄 띄고 이거 없으면 어떻겠다? 이거 없으면 어떻다? 두두두두두 다 붙어서 출력이 되니까 적절히 한 줄 띄기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깥 반복문까지 false가 돼야 빠져나온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현재 i는 0이었어. 0이었을 때 안에 while문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깥 while문을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1이 됐죠. 1 출력. 그리고 다시 똑같은 작업을 통해서 j를 0부터 5까지 출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i가 2일 때까지만. 왜냐하면 조건식이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3이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false죠. 빠져나옵니다. w랑 같은 열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반복문이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에 큰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예제예요. 이 예제들을 명확히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예제들을 접목시킬 수가 있겠죠. 포문 안에 포문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바깥 포문을 중심으로 자 결과 보면서 얘기할게요. 바깥 포문을 중심으로 안에 포문 돌리고 바깥 포문 중심으로 안에 포문 돌리고 바깥 포문을 중심으로 안에 포문 다 돌리고 그리고 바깥 포문이 더 이상 돌릴 게 없을 때 이 중첩된 형태의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온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보면 시계 톱니바퀴처럼 시, 분, 초 단위잖아. 그쵸? 자, 시, 분만 하고 싶다. 그럼 호 2개. 시, 분, 초까지 하고 싶다. 그럼 포문이 당연히 3개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연속된 형태의 중첩 반복문을 예제로 했을 때 포문 안에 포문 또 포문 안에 포문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예제로 우리 좋아하는 비빔밥
건강한 비빔밥 만들기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최종 목적지는 여기죠. 밥도 고기도 야채도 소스도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의 건강한 비빔밥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인데, 요거를 한꺼번에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엄청 이해가 잘 되겠지만 코드가 길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탁 돌려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한참 봐야 돼. 이거 한참. 그럼 잘 이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라이스만 한번 돌려보는 거야. 리스트를 이용해서 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출력해 보시고 하나, 둘, 셋. 더 이상 돌릴 게 없네. 다음 문장. 자, 이렇게 리스트를 사용하는 중첩된 포문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횟수 반복에서의 숫자 부분을 이용한 반복도 가능하지만 폼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결국 횟수 반복 형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포문을 쓰죠. 데이터가 한 번 사용을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리스트명을 만들어서 쓰지 않고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불러오고자 하는 값들을 인 다음에 명시해 주면 돼요. 하지만 데이터 자체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름을 이용해서 그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호출 또는 뭐 변경 다 되죠.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합니다. 코드를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하느냐, 이거는 속도 향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한 번 쓰면 굳이 뭐 쓸 필요 없는 부분들이 여러 번 사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꼭 챙겨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요번에는 하나, 그쵸? 밥만 가지고 밥 종류, 백미, 현미, 보리만 가지고 했다면 요번에는 그래도 비빔밥에 고기가 빠지면 안 되죠. 소고기를 넣을지, 돼지고기를 넣을지, 닭고기를 넣을지, 그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추가를 했으면 반복문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건강한 비빔밥이 되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복문, 포문, 중첩된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한 후 빠져나왔을 때 무슨 얘기냐? 자, 백미인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현미인 경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보리인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더 이상 없네? 그러면 바깥 포문이죠. 더 이상 할 게 없네? 바깥 포문까지 다 돌렸을 때 빠져나온다. 다음 문장. 바깥 포문의 다음 문장이에요. 안에 포문에 대한 다음 문장을 넣고 싶다. 그럼 요 열을 맞추는데 바깥 포문에 대한 다음 문장은 반드시 이 열을 맞춰서 코드를 완성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했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야채도 먹어야죠. 그죠? 야채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변수를 통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코드가 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 캡처를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보여주는 걸로. 그쵸? 항상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은 보는 것만 늘 중심으로 하면 실력이 안 는다. 수학이나 영어처럼. 그쵸? 보고 듣고 따라하고 직접 이렇게 실습된 결과를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중첩된 포문이나 while문을 가지고 이해를 위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반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전체 흐름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비빔밥이나 뭐 샌드위치나 그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살펴볼 경우도 쓰지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특수 문자를 출력하는 것도 이제 많이 예제로 퀴즈나 연습 문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종료값, 시작값, 증가값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라인이라는 변수 안에 1로 시작을 해서 일씩 증가. 이건 생략하면 안 되는데 이건 생략이 가능한데 그냥 쭉 썼어요. 어디까지? 5까지. 우리 잊지 않아야 돼. 헷갈리면 안 돼. 6이라고 6까지 그러면 안 돼. 근데 바깥 포문이 1일 때 시작값으로 별이라는 변수 안에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하는데, 자, 기억나나요? 이거는 원래 이거 없으면 밑으로 출력이 돼요. 그렇지만 이 AND라는 표시가 있는 순간 어떻게 돼? 밑으로. 이거는 지금 옆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들어간 거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밑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든 설명을 좀 이해하고, 자, 글씨가 작아서 난 잘 안 보인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까지. 오늘 이게 필요한 이유가 마지막 중첩된 방법문의 하이라이트가 9구단인데 9구단에 대해서 폰트를 너무 크게 하면 보기 좋게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옵션스에서 폰트 사이즈까지 변경하는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엔드 빠졌네. 엔드는 옆으로 출력인데 엔드가 없으니까 밑으로 출력. 자, 이거는 좀 정말 생뚱맞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뭐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어. 지금 당장. 하지만 우리가 결과값을, 레이아웃을, 결과값에 대한 프린트 부분을 꽃무늬로 쫙.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중첩 포문까지 굳이 이거 안 써도, 그쵸? 이거 안 써도, 중첩 안 써도 옆으로 출력 별문양 하는 건 아무 지장 없는데, 최종 목적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를 위해서 같이 설명을 한 거죠. 이것만 내가 출력하고 싶다고 뭐 굳이 뭐 중첩된 포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요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첩된 포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잘못된 결과지. 그럼 내가 원하는 이렇게 네모상자 모양의 꽃무늬를 출력하기 위한 중첩 포문을 쓰되 뭐 하나 빠졌다고, 이거 하나 빠졌다고, 결과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죠. 이걸 넣음으로 해서 1부터 5까지 1, 2, 3, 4, 5 5개죠. 출력하고 빠져나와서, 자, 요거 정말 중요한 거죠. 한 줄 내려옵니다. 한 줄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라인이 1에서 하나 증가된 2가 된 상태에서 또 출력. 그리고 한 줄 내려와서 3, 4, 5, 5까지 6-1, 5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습 문제나 퀴즈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거 중첩된 포문 사용해서 출력하세요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나와. 그 이유가 이거 한 줄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보통 이제 퀴즈 형태로 했을 때 그 5개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그 대신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런 형태의 결과물을 퀴즈로도 많이 내요. 자, 여기는 그러면 어느 것을 엄청나게 뭐 굉장히 많이 코드를 변경한 게 아니라 종료값 자체만, 이 꽃무늬 이거를 에스터리스크라고 하죠. 이 꽃무늬를 몇 개를 출력하고 싶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종료값을 요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져요. 자, 라인이 1일 때, 자, 스타 들어오면서 우리가 5개를 출력했던 거를 어떻게 한다? 라인이 1이라 그랬어. 그럼 1 더하기 1이죠. 그럼 2입니다. 2에서 하나 뺀 거니까 1이죠. 별 하나 출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기가 늘면, 여기가 라인이 1에서 2 늘면 이것도 1에서 2로 이렇게 느는 거죠. 3, 4, 5까지. 모양이 확 바뀌었죠. 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코드의 변경이 아니라는 것을 변천된
시작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사실 위의 코드와 아래 코드의 차이점, 위의 코드와 아래 코드의 차이점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어서 이런 것도 많이, 그쵸? 예제로, 퀴즈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긴 특별히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 공간에 대한 포문이 또 들어갔어요. 자, 우리 다시 정리해볼게요. 포문 안에 포문은 중첩이에요. 그런데 같은 열상에 포문이 들어갔다. 이건 연속해서, 포문을 연속해서 독립적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if, else, if 이런 연속은 아니고 독립된 포문에 연속된 표현을 썼는데, 첫 번째는 공간, 빈 공간 만들기. 빈 공간을 먼저 라인이 1이죠. 처음에 라인이 1부터 시작합니다. 자, 1 하나씩 증가 생략했어요. 1 언제까지? 5보다 작은 것까지. 1, 2, 3, 4. 그쵸? 이렇게 4개의 빈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쵸?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는 꽃무늬가 있죠. 이거 실행했으면 이거 1부터 5까지 1, 2, 3, 4, 5까지 몇 번 앞에 했던 거죠. 요건 앞에 했던 거. 요거 앞에 했던 거죠. 이 포문을 그대로 쓰면서 꽃무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옆으로 막 빈 공간 꽃무늬, 빈 공간 꽃무늬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있으니까 한 줄씩 쭉쭉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꽃무늬가 완성이 돼요. 자, 요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퀴즈를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 나무 트리 모양, 이 모양을 위해서 뭐만 바꿨어요. 딱 그 레인지 함수의 값, 라인 대신 1을 넣어주는 거지. 공간을, 이제 공간에 대한 거를 일괄적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1, 그쵸? 1에 대해서 공간을 시작값으로 갖고 종료값이 중요해. 여기서 지금 공간을 얼마나 가질지를 종료값으로 5를 준 게 아니라 아예 이 값에 의해서 결정나게 했죠. 자, 여기서 지금 처음에가 1이니까 6 빼기 1은 5까지만, 그쵸? 5까지만 공간 만들기를 한 거예요. 1, 2, 3, 4, 5. 그리고 별 출력. 자, 별도 마찬가지. 지금 보이시면 여기는 6개 출력, 6개가 아니죠. 1부터 시작하니까 5개 출력인데, 여기는 라인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별의 개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라인이 1이다 그랬어. 그럼 1 곱하기 2죠. 좀 지우고, 처음에 이제 라인이 1일 때만 얘기하면 나머지 쭉쭉쭉 이해되니까 1 곱하기 2는 2. 여기서 하나 빼니까 하나. 그래서 별이 하나예요. 별이 하나만 출력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5개를 했다면 여기는 처음에 1개를 하게 한 거죠. 자, 이 모든 거는 공백도 그렇고 별 모양의 개수도 그렇고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라인이 무엇이냐, 라인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번엔 거꾸로죠. 지금 했던 걸 뒤집어서 결과를 달리하고 싶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라인이란 변수 안에 숫자가 무엇이냐. 여기도 이제 2인데 하나 빼고. 공간 자체를 이제 스페이스라는 공간이라는 변수 안에 1일 때 한 번, 그쵸? 한 번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두 번째. 여기 공간, 별. 지금 공간 자체를 지금 아까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하나가 잘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살짝 다시 돌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제 시작으로 빈 공간을 따닥따닥 붙지 않게, 그쵸? 시작으로 해서 별의 개수, 여기는 이제 별에 대한 꽃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별 모양,
별 모양으로 변수를 선언을 했죠. 5 빼기 처음에 아까 라인이 1이라고 그랬어. 1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곱하기 2 그러면 8 종료값이 8이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빼야죠. 그러니까 7개의 별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라인이 1부터 5까지. 그래서 하나, 1, 2, 3. 잠시만요. 지금 1부터 1일 때. 그 다음에 하나 증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마지막에 5는 없는 거죠. 마지막에 5는 출력이 안 되게 빈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6이 되면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 자, 우리가 또 연습 문제나 퀴즈를 보면 꽃문양도 이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바둑판 형태로 출력하는 것도 나와요. 이때 중요한 핵심 필드폭 지정. 필드폭 지정에 대한 설명은 예전 파이썬 2회 입출력 함수에서 출력 함수를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했습니다. 필드폭에 맞춰서 결과값을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기 위한 부분. 자, 여기도 포문 안에 포문이죠. 1부터 시작을 해서 라인 넘버 1에서 5까지 여기 지금 1이 생략된 거고 여기는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식 증가 다 생략된 부분이죠. 여기 시작값은 0이 아니니까 꼭 있어야 되고 사실 곱하기인데 이걸 0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꼭 이렇게 0, 1 지정을 해준 거고 그럼 1 곱하기 5 빼기 그 다음에 처음에가 0이란 말이야. 그쵸? 0 제일 처음 이 내용에 대한 계산 방법이죠.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5를 시작으로 포문이 i가 1일 때 요 첫 번째 줄이 언제까지 5보다 작은 4까지 그쵸 4까지 5, 4, 3, 2 다 거꾸로 해야 되죠. 1, 2, 3, 4 0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1이 있으면 1부터지만 없다 그러면 0, 1, 2, 3, 4 4일 때 너미 라는 변수 안에 값이 0부터 4까지 출력. 이거를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이거 없으면 밑으로 이 숫자들이 밑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에 넘이라는 변수가 5까지 됐을 때는 여기 5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false가 돼서 빠져나와서 이걸 실행을 한 거예요. 다음 문장. 그래서 한 줄 내려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인의 개수를 라인의 숫자를 1에서 하나 증가시킨 2가 됐을 때 3이 됐을 때 4, 5까지 쭉 출력. 그러다 6이 되면 조건 더 이상 반복을 안 하고 빠져나오죠. 근데 지금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드폭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 게 지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결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자릿수도 있고 두 자릿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세 자릿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배운 필드폭 지정 방식을 통해서 결과를 출력해주면 반듯한 바둑판 모양의 전체 숫자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필드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이라이트죠. 중첩 포문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내용은 구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구구단의 기본은 지금 여기 예제처럼 숫자를 입력받고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구구단 실습의 첫 번째 단계. 입력된 숫자에 대한 연산 결과. 필드폭 지정에서 특별하게 그쵸? 숫자를 개수를 입력을 안 한 거죠. 그냥 형식만. 정수는 %D, 실수는 %F. 자, 이게 다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영상에 있습니다.
지금 정수님 형태로 출력하겠다. 그래서 %d, %d, %d. 그 안의 내용을 변수 안에 있는 내용들로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9구단입니다. 9구단을 몇 단부터? 2단부터 9단까지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해 주세요 라는 게 이제 그 다음 확장된 실습인데 여기까지 이제 실습을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앞에 있던 것들을 좀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9구단의 결과물인데 짜잔 옆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코드가 아니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결과를 돌리면 우리가 그럼 원하는 결과가 나오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D가 언제 쓰이는가가 엄청 중요하겠죠. 자, 실행. 이것도 아니네? 밑으로 출력이 되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밑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밑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하게 해주고 싶다. 그쵸? 그럴 수 있어. 그럼 또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옆으로 출력은 안 하지만 자, 요거 넣었습니다. 이거 하나 조금 더 넣은 거예요. 한 줄 더 넣었어. 이 한 줄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결과인지 눈에 좀 보이기 편하게 이렇게 사이사이 띄게 해줬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 원하는 이건가? 아니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거는 옆으로, 그쵸? 우리가 이제 구구단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거 보고 싶잖아. 그쵸? 아깝게 복사가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냐면 여기에서 이걸 하나 넣었을 때와 없었을 때 차이죠.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구분이 안 되기 2단부터 9단이 다 빼곡하게 완전히 붙어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제가 2번 실행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좀 코드가 결과가 길어서 캡처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넣으니까 사이사이 보기는 편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래서 더 이 부분을 이건 필요 없고 더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필드폭 지정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안에 것을 살짝 또 이제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변한 거는 프린트 문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더 이 옵션스에 들어가서 숫자, 글자의 폰트 사이즈를 수정을 하는 내용까지 한다 그랬어요. 글자 크기가 너무 크면 아까 보이던 것처럼 밑으로 구구단 모양처럼 깔끔하게 안 나와요. 어디서? 여기서 글자 크기 바꾸기.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걸로 돌아가 보면 이거 보세요. 원하는 모양으로 깔끔하게 안 나와. 그쵸? 그래서 깔끔한 그 가로로 깔끔하게 결과를 보고 싶으면 이 크기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 강의 자료에 넣은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필드폭을 쓰지 않고 요렇게 따옴표 빈 공간을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딱딱딱하게 탭을 쓰지 않고 내가 임의로 스페이스바를 공간을 스페이스바 키보드의 맨 아래에 있는 스페이스바로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양이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살짝 한번 고쳐서 보면 요 내용이죠. 이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 이 공간을 내가 임의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쉽지 않아요. 특히나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보세요.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숫자의 폭이 두 자릿수도 있고 한 자릿수도 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안 돼요. 그래서 필드폭 지정은 결과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까지 본 영상에서 같이 설명하면서 강조.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크게 해서. 자, 따옴표를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이런 데서도 이렇게 사실 스페이스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결과를 계속 돌려가면서 봐야 돼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필드폭 지정이라는 내용으로 확실하게 같이 이해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